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제주라이브에서 바톤을 이어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까운 글씨가 잘 보이지 않거나 밝은 곳에서 유독 눈부심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백내장 초기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눈사랑안과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이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네. 1년 좀 2달이나 지나가네요. 이번 2월은 또 특히나 28일이 마지막이라 그런지 뭔가 더 짧게 느껴지는데 2월 한 달간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순삭인 것 같습니다. 추위도 좀 제법 있었고 눈도 제법 내렸다가 어느샌가 이제 날씨가 빨리 풀리는 게 이제 네. 봄 기온이 완연하게 맞아요. 조금씩 다가오는 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오늘따라 또 제주는 좀 따스한 날씨 속에서 이제 봄이 정말 다가오려나 보다라는 느껴지는 날인데요. 여러분이 계신 지역의 날씨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오늘도 실시간 채팅창이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안과 전문의에게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박대영 원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은 괜찮은가요? 라고 주제를 삼아봤는데요. 방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건강 1순위님께서 자녀분을 위한 고민의 글을 남겨주셔서 먼저 좀 답변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14세 아들이고요. 오늘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러한 상황이다.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신 것 같은데 저희 아이의 상태가 이렇게나 많이 안 좋은 건지 또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지 이 상태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심이 크실 것 같고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이렇게 적어 놓으신 말씀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그냥 쉽지 않은 경우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망막박리라고 하는 병이 이제 아드님이죠. 그래서 네, 아드님. 좀 만만찮게 오신 것 같고 치료도 과정이 순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 어떤 이게 좋다 안 좋다 이걸 떠나서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글쎄요 이제 이런 거는 좀 더 다른 병으로서 한번 가서 또 진료를 보는 것도 생각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의견이나 치료법이 조금씩 다르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못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 중요한 거는 희망을 잃지 않고 어떻게든 계속 노력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건강 1순위님의 이제 이렇게 쭉 남겨주신 글을 보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셨을까 또 이렇게 속상한 마음들이 느껴지는데요. 이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희망을 놓지 않고 또 어쩌면 기적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꼭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타임리츠님도 무지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인터넷 연결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백내장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본 적은 있지만 오늘 또 다초점 렌즈 삽입술은 괜찮을까요? 라고 주제를 삼아주셨다면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먼저 그럼 저는 백내장이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백내장이란 무엇일까요? 백내장은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빗대어서 생각했을 때 카메라 렌즈가 있잖아요. 네. 그런 렌즈가 우리 눈 안에도 있습니다. 그걸 수정체라고 하는데 그 수정체가 나이가 들면서 혼탁해지거든요. 그 혼탁도가 늘어나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게 백내장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저는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이게 어떤 시술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이제
백내장을 제거하고, 즉 이제 빛이 잘 투과하지 못하는 백내장을 제거하고 네. 대신에 그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부분이 비게 되는데요. 네네. 그것을 대체하는 인공 수정치나 렌즈를 넣어야지 그와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생기기 때문에 다시 시력이 맑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은 백내장 제거, 렌즈 삽입 항상 동반되게 됩니다. 근데 그 렌즈가 원래는 예전에는 오래전부터 그 발명되었을 때는 단초점, 그러니까 네. 멀리는 잘 보이는데 음. 특정 거리, 가까운 거리나 중간 거리는 네. 잘 안 보여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1, 20년 전부터 다초점 렌즈가 개발되면서 정확하게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넣으면은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노안까지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요.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어떤 건지, 나도 좀 해당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시간 박대영 원장님께서 또 PPT로 또 여러분들이 시각화 자료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첫 화면 일단은 뭐 한번 경치 감상하고 가시죠. 직접 찍으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디예요? 예, 한라산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뭔가 느낌이 되게 다르네요. 다르시죠? 네네네. 1월 1일 날 갔었던 때일 거예요. 와, 새해를 예. 한라산에서. 여기서 여기 보시면 눈이 소복히 쌓여 있는 한라산 네. 정상이 보이시고, 여기가 이제 그 위세오름 가는 길에서 전망대에서 찍은 건데요. 저렇게 해가 떴을 때 와. 너무 풍경이 좋아서 한없이 바라보면서 사진을 담았습니다. 날씨가 운이 좋았네요. 왜냐면은 네. 새해 또 이렇게 해가 뜨는 게 잘 안 보일 확률이 좀 높은데, 오늘 올해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왼쪽 화면이 우리가 평상적으로 보이는 이제 눈의 풍경들이 잘 보이는 백내장이 없을 때이고요. 그래서 백내장이 많이 도래하게 되면은 이 카메라 렌즈라는 곳이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하얗게 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빛이 제대로 못 들어가겠죠. 엄청 뿌였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뿌옇게 됩니다. 물론 백내장 말고도 다른 질환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일단은 백내장만 두고만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다른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다른 질환이 없고 백내장이 진행돼서 시력이 떨어진 게 확인된다면은 네. 당연히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백내장과 노안이라고 꼭 백내장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노안과 백내장은 사실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차이는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노안과 백내장은 결국 노화에 의한 건 맞아요. 근데 노안이 먼저 오기는 합니다. 노안의 개념은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멀리 보는 거는 원래 보던 대로 보여요. 근데 가까운 거 보는 게 잘 안 보이는 게 노안이거든요. 그래서 노안은 노화에 의해서 가까운 거 볼 때 쓰는 조절 능력이 감퇴하면서 네. 초점이 초점이 잘 가까운 게 안 맞춰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백내장은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카메라 렌즈 자체가 혼탁해지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야가 멀리 있는 거 가까운 거 다 잘 안 보여요. 뭔가 카메라를 안 닦은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네요. 예, 불투명 막을 씌운 것처럼. 음. 네. 그래서 사실 백내장이 오면 어차피 노안이 더 세지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노안이 일단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그 연이어서 백내장이 차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노화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마다 이 속도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네. 어떤 분들은 60세 넘어도 백내장 거의 없으신 분도 있고요. 50만 되었는데도 백내장이 한 절반 가까이 오신 분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작용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외선 노출. 자외선 노출. 예, 자외선 피부에도 적이고 네. 눈에도 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 착용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노안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듯이 가까운 것보다가 멀리 봤을 때, 혹은 가까운 것보다 멀리 보다가 가까운 거 볼 때 초점이 잘 맺히지 않는다고 표현하세요. 보통은 한 요새는 40대 초중반만 돼도 이런 것들 느끼시는 분들이 제법 많거든요. 와, 젊으신데도요. 네. 그래서 노안이 시작된 거지요. 그래서 근거리 작업할 때 두통도 온다고 하시고요. 잘 안 보니까 막 눈 비빈대요. 근데 잘 보이진 않는데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선 이런 것들이 노안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핸드폰 메시지 보기 힘들고 책 보기 힘들고 자꾸 어. 찡그려진다고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노안의 증상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만 이런 노안의 증상만 해도 일상이 너무 불편한데 백내장까지 더해지면은 예, 백내장이 더해지면 이제 증상이 공통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제 그래도 이런 멀리 있는 사람과 물체도 구별하기 힘들어 하세요. 아무래도 시야가 전체적으로 혼탁해지니까 선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뭐 한눈으로 보는데 뭔가 물체가 겹쳐 보인대요. 네, 그러한 것도 다는 아니지만 백내장이 진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정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은 뭐 책 하나, 문자 하나 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수술을 많이 고려하실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수술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조금 무섭게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네.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조금 간단한 수술일까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은 뭐 단어만 봤을 땐 간단해 보이지만 또 어찌 보면 저희 안과 의사들한테는 또 많이 고민을 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하는 수술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눈이니까 네네. 조금만 잘못되면 또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다만 그래도 이제 현대 백내장 수술 많이 진보하고 안정해지고 기계도 좋아져서요. 충분히 좋은 결과를 안전하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내장 수술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이 눈을 이제 단면도로 본 건데요. 여기가 앞부분이고 여기 뒷면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노랗게 보이시는 게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황갈색으로 변한 백내장이 많이 진행된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빛이 들어와도 이게 잘 통과가 안 되겠죠. 네네네네. 그래서 백내장 수술할 때는 이제 그 마취 안약을 넣고 이제 통증을 없이 해서 이렇게 이제 백내장 수술 기구를 넣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제 피자 파이 조각 내는 것처럼 크랙처럼. 맞습니다. 이렇게 조각 내서 그거를 이제 흡입을 해서 백내장을 없애게 되거든요. 아. 근데 이제 백내장을 없애면은 이제 주머니만 남습니다. 네. 그래서 백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은 남게 되는데 그 껍질에다가 이제 이렇게 생긴 이제 인공수정체, 말 그대로 이제 눈안의 렌즈에 해당하는 거를 넣어줘야지 다시 초점이 맺혀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공수정체는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략 이렇게 동그란 렌즈 부위가 있고요. 이 주변에 이제 지지대, 이제 렌즈를 아무래도 지탱을 해주는 그런 지지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눈안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의 이름이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 수술인 네. 건가요? 정확하게는 이제 이제 공식 명칭은 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 수정체 삽입술. 그걸 그냥 통합해서 그냥 저희는 간단하게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는 백내장 거고요. 수술. 이제 그 인공 수정체가 다초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니냐에 따라서. 거기서 달라집니다. 네. 그럼 이제 백내장과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했을 때 어떻게 좋아지냐? 사실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백내장이 제법 있다면은 시야가 흐리고 근거리도 잘 안 보이는 노안도 많이 같이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겠고요. 이제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 그러니까 단초점 인공수정체, 이게 가장 일반적인 렌즈인데요. 이런 것들을 넣고 수술하시게 되면은 이제 분명히 시야는 깨끗해집니다. 오, 네, 많이 깨끗해졌어요. 통상적으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백내장 수술하고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첫날은 와 밝아서 좋네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시야가 개선되는 건데 다만 이제 멀리 있는 거는 괜찮은데 근거리 볼 때는 조절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돋보기 안경이 90% 이상에서 필요하세요. 그래서 원래는 20년 이전에는 이런 게 일반적이었어요. 네. 당연한 거였고. 원래 근거리는 조금 포기를 해야 되는. 예,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단초점 렌즈 대신에 이제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백내장 수술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요렇게 이제 모니터가 잘 안 보이던 오, 게 뚜렷해졌어요. 좀 더 선명해지고 이런 여기 좀 이거 카페 카페라는 커피, 이런 네. 표시도 이 컵에 있는 가까운 것도 훨씬 더 잘 보이게 되죠. 그래서 백내장도 좋아지고 노안도 같이 좋아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백내장 수술하면서 다초점 렌즈 넣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이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아, 이런 시각적인 효과가 바로 있겠구나라고 느껴지는데 네. 저는 라식 수술만 해도 되게 진짜 삶의 질이 확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백내장과 다초점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더 그 체감이 높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 수술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Q&A로 한번 묶어봤거든요. 네. 하나씩 보면 이제 백내장 수술할 때 이 질문을 제법 하세요. 렌즈를 꼭 넣어야 하나요? 왜 꼭 넣어야 예, 되나요? 안 넣으면 안 되나요? 전 그 넣고 싶지 않은데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 수정체, 즉 이 수정체란 거 눈에 안경과 알과 똑같은 건데 도수가 있는 놈이거든요. 네. 그게 있기 때문에 눈 안에서 망막이란 시신경에 초점이 맺히는데 음, 그 백내장 수술을 하면은 수정체를 없애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초점이 안 맞아요.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공 수정체나 렌즈를 반드시 넣어야지 그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대치가 되기 때문에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렌즈를 넣어야 합니다. 정말 그냥 거의 과장 안 섞어서 99.99%. 어, 예. 정말 의학적으로 안 넣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떤 경우예요? 렌즈를 안 넣어도 그냥 초점이 맺히는 초고도 근심 경우는 안 넣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그것조차도 매우 매우 드물어요. 아주 가능성이 희박하네요. 예. 안 넣으면 또 안 좋은 일이 또 생기는 게 있거든요. 음. 그래서 웬만하면은 넣고 안 넣고 싶다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네, 옵션이 아니다. 네. 그럼 또 어떤 질문들 많이 물어보세요? 다초점 렌즈를 넣으면 젊을 때처럼 가까운 게 원래대로 잘 보이고 뭐 문제 없나요? 뭔가 잘 보일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대부분 잘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다초점 렌즈도 아직은 그 모자란 점이 있기는 해요. 인공적인 거다 보니까. 왜냐하면 모든 거리가 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특정 거리가 잘 보이는데요. 대부분은 3, 40cm가 좀 잘 보이고 혹은 60cm 보이고 그 외에는 한 1m 이상은 대부분은 이제 잘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제 1m 이내에서는 이 거리를 맞춰서 봐야 돼요. 아. 이렇게 보는 거 뭐 15cm, 20cm 이런 거는 거의 안 돼요. 음. 그리고 이 렌즈를 넣었을 땐 잘 보려면은 밝은 곳에서 보셔야 돼요. 아까 어두운 곳일수록 더 잘 안 보인다고 예, 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이라 하면은 우리 실내도 생각보다는 밤에는 꽤 어둡거든요. 네. 그래서 형광등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좀 이건 밝은 전등을 켜놓고 핸드폰이나 책을 보셔야지 그 기능이 가장 잘 발휘가 돼요. 그래서 제한적인 환경을 그런 조건을 충족해서 보는 습관으로 하셔야지 만족스럽게 지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야간 시력이 상대적으로 어두운 편에 속하고 밤에는 신호등 불빛 같은 게 사실 번져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다초점 렌즈 삽입 수술했다고 20대처럼 네. 완전히 돌아가기는 좀 네, 그렇진 어렵지만 않습니다. 효과적이지만 좀 이러한 불편함이 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렌즈를 넣으면 이게 평생 가는 건가요? 물어보셔요. 오, 이거 완전 궁금해요. 예. 반영구적이에요. 오. 네. 그래서 특별히 교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합병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 뭐 수정체가 변하는 것보다는 이제 수정체가 넣어놨는데 이게 이탈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그 수정체를 인공 수정체 렌즈를 넣은 곳의 주변에 지지대라고 하는 것들이 약해져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불가피하게. 뭐 사실 뭐 외상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나이 들어서 그런 경우도 덜어 있는데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재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 거 아니라면 그냥 평생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백내장 수술하지 않고 렌즈만 넣는 방법도 없을까요? 이렇게 반문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요. 전제 조건은 백내장이 없을 때예요. 백내장이 없는 경우. 예. 백내장이 없을 때는 백내장 수술 당연히 할 필요 없고 노안만 교정하는 안내 렌즈 삽입술이 따로 존재해요. 있긴 있어요. 근데 단점도 있지요. 백내장이 발생하면 백내장 해야 돼요, 다시. 예. 당연하겠죠. 네네네. 네, 백내장이 발생했는데 아. 그리고 그 넣었던 렌즈를 꺼내고 새로운 렌즈를 넣어줘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수술도 있지만은 이런 제한점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 렌즈 삽입술만 따지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렌즈 삽입술은 이제 백내장 수술이 아니고 렌즈만 넣는 건데요. 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수용체는 보존하고 렌즈만 삽입하는 게 아하. 따로 있고 원래는 라식 라섹이 안 되는 초고도 근시에서 이제 그 안내 렌즈를 삽입을 해서 근시 난시를 좋아지게 잘 보이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렌즈 삽입술에 하는 경우거든요. 네. 근데 노안 교정용으로 나온 게 따로 있어요. 이제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이게 수정체거든요. 네. 원래 있는 눈의 렌즈. 그래서 이 투명하죠. 이 백내장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노안 교정을 위해서 이렇게 생긴 렌즈를 눈 안에 넣어줘요. 아하. 위에다 넣어주거든요. 네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또 다초점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노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 동안에 해주는 장점이 있는데 아직은 기능이 조금은 모자란 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이제 정말 백내장 수술하긴 싫고 이제 요거는 좀 수술이 훨씬 더 간단해요. 왜냐면 뭐 제거하는 게 없으니까 네네. 넣기만 하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네. 그래도 수술이라는 걸 해야지만은 훨씬 더 좀 더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백내장 수술할 때 이제 삽입하는 렌즈 가운데에도 좀 상황에 따라 쓰이는 종류가 다 다를까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차별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백내장 수술에 넣는 렌즈에 한해서 얘기 드리는 건데 이제 이것을 인공수정체라고 따로 분류를 하는데 원래 예전에 전통적으로 개발되었던 첫 인공수정체는 단초점 인공수정체. 즉 여기 보시면 원거리, 뭐 멀리 TV 보거나 운전할 때 이런 때는 괜찮아요. 네. 그런데 그 여기 보시면 중간거리, 근거리 이렇게 적혀 있는데 중간거리, 근거리 보는 능력은 별로 없어요. 네. 원거리만. 원거리 위주로. 그래서 2, 3m 이상은 괜찮은데 1m 이하 시야는 좀 초점이 잘 안 맺혀요. 돋보기 안경에 도움이 필요하세요. 네. 대부분은. 그런데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제 넣는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돋보기 안경 마크거든요. 90에서 100% 필요 적혀 있는데 여기서는 거의 10% 이하로 거의 안 써도 근거리를 충분히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당연히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 다 충분히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성경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나 휴대폰 잘 맨눈으로 보고 싶다고 하면은 이 수술을 하시면은 만족도가 당연히 높습니다. 근데 이것의 중간 형태도 있어요. 중간 형태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근거리 보는 능력은 좀 약하고 중간거리까지는 괜찮은데 네. 여기서 얘기하는 중간거리는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어머님들 이제 도마질하거나 음식 하실 때 그것도 한 1m 있는데요. 네. 그것도 단초점 넣으면 조금 이게 도마질할 때 조금 덜 보이세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훨씬 더 잘 보이거나 혹은 우리가 모니터 볼 때 네. 모니터는 한 60에서 80c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표현하기로 중간거리라고 해요. 네. 휴대폰 거는 거리는 한 30cm 근처거든요. 네. 30cm하고 60cm하고는 또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초점을 맺히게 하는 조절력이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르게 작용해서 그런데요. 네. 이런 중간형 인공수정체는 그래도 이런 60cm에서 80cm까지 보는 거리도 어느 정도 있으셔서 뭐 이제 그 주방일 하시거나 혹은 이제 모니터 보는 것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충분히 꽤 괜찮으세요. 그래서 나는 그 아무래도 가격은 중간형도 중간이에요. 딱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을 그러면은 할 수 있긴 한데 요즘은 다 다초점으로 많이들. 하시려고는 하지만은 네. 근데 또 단점이 이제 알게 되면은 그래요? 항상 다초점 선택하진 않으세요.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이거를 그 그림으로 그냥 풀어봤는데요. 네. 자, 단초점 인공수정체. 자, 옛날부터 하던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 했을 때는 멀리 잘 보여요. 그런데 가까운 거 볼 때는 좀 힘듭니다. 네. 야간 시력 크게 문제 없어요. 다초점 인공수정체 넣으시면 야간. 예, 야간이 문제예요. 야간이 문제네요. 예, 예. 어. 예. 그리고 아까 낮에도 사실 빛 번짐을 약간 느끼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100점짜리가 아닌데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좋은 것만 바라보고 하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되게 실망하거나 나 이거 이런 줄 몰랐다면서 오, 맞아요. 이럴 거면 나 안 했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주치의 선생님하고 세밀하게 상담받고 장단점을 이해하고 하셔야 돼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선택의 옵션이 있기는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야간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인 네. 경우는 다초점을 했을 때 좀 어렵죠.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예, 많으실 것 맞습니다. 같네요. 그래서 야간 운전이 업이신 분들은 다초점 인공성체가 거의 잘 권고되진 않아요. 저는 이제 아예 몰랐을 때는 단, 중, 다가 뭔가 점점 기술이 발전돼서 아, 좋아지는 예, 옵션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가격적인 면도 다르긴 하지만 이제 내 직업이나 일상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조금 더 주치 선생님과 많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중간형 인공수용체가 더 나중에 개발됐어요. 그래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니군요. 예,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개발되었고 이게 좀 더 나중에 되었는데, 근데 요새 중간형이 정말 많이 발전해서요. 네. 그 수술 결과 좋은 분들은 근거리도 꽤 보세요. 오. 네. 그런데 야간 시력이나 빛번짐은 훨씬 적고요. 네. 그래서 중간형도 나쁘진 않다. 네. 저도 이제 야간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서 다초점의 그 그림만 봐도 마음이 확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이렇게 또 오늘 PPT와 시각화 자료를 준비해 주시니까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저도 이렇게 또 종류가 다르고 또 이런 장단점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셨고 와 캡처해야겠어요. 네, 이거 정말 캡처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질문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황금빛님, 오늘도 힘내님, 좋아요님, 기다림의 미양님, 제주라이브 기다렸습니다. 미술학도님, 귤한박스님도 안녕하세요, 원장님 하면서 출석 체크를 해주셨고요. 황금빛님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은 녹내장 올 확률이 높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첫째 아들은 30대에 녹내장 진단을 받았고, 둘째 아들은 고도근시로 라식 수술을 받은 후 백내장 수술을 받고, 지금은 녹내장이 의심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네. 이거는 항상 그렇지는 않고요. 백내장 수술 받았던 눈에서 녹내장 오는 경우가 사실 있을 수는 있는데 오히려 녹내장 치료할 때 백내장 수술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통상적으로는 백내장 수술 받았다고 해서 녹내장 올 확률이 대부분 확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좀 유동적이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둘째 아드님이 아무래도 30대가 아닌 것 나이는 안 나이는 적어주셨네요. 예. 그래서 그냥 그냥 조금 편하게 생각하시면은 그 녹내장이 의심되거나 있을 수 있으면은 고도근시가 더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시가 있는 눈에서는 녹내장이 좀 더 잘 생기고, 네. 백내장 수술했다고 해서 확 올라가는 거는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녹내장은 그냥 백내장 수술 했든 안 했든 간에 또 오는 거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낫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달리기님이 선생님 어머니께서 다초점 렌즈 삽입술 후에 잘 적응을 못하시고 안 보인다고 하셔서 안경을 맞추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안경으로 맞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제가 사실 얘기는 하지는 않았는데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하고 나서 적응해야 하는 게 있기는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리를 맞춰서 봐야 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거리를 맞춰서 보는 게 해도 이 머릿속에서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가끔 드물게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가까운 거 보는 게 잘 안 돼서 안경을 보조적으로 하신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10%에서는. 이제 안경을 맞출 때는 이 일반적인 우리가 다초점 안경 맞추는 거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안과에서 그 상담 받으시고 그에 맞게 확인을 하고 처방 받으시는 게 좋아서 네. 그냥 바로 안경점에서 맞추지 마시고 네. 안과에서 확인하고 맞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안과의 전문의 선생님과 논의 후에 맞추시는 게 좋겠다 하셨고요. 구딱더님이 와 겨울 한라산. 선생님은 한라산 올라가시는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그럼 네, 사계절 중에 좀 가장 선호하시는? 저는 무조건 겨울. 진짜요? 예, 순백색의 그 겨울 풍경은 그냥 무엇과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기가 좀 어렵지 않으세요? 어렵긴 하지만 또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예,
그 겨울 한라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황홀하다 이런 네, 표현들 많이 겨울산 좋아하시는 분은 하시더라고요. 정말 매니악한 면이 매니악까지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빠져든 게 분명히 있어요. 네, 예. 저희는 오늘 너무 편안하게 좋은 경치를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자, 황금비님이 고도근시인 사람이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고도근시인 사람들이 잘 발병하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도근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고도근시에서 잘 발생하는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녹내장이 포함이 되고요. 아, 그리고 근시성 황반변성이란 게 있고요. 그리고 망막열공, 망막박리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안저 검사를 해야 돼요. 네. 네. 고도근시는 다른 분들보다 망막 시신경 두께가 얇아요. 그래서 뭔가 잘 생겨요. 네. 뭐 쉽게 얘기하면 막이 얇으면 찢어지잖아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고도근신 분들은 1년마다 반드시 네. 안과에서 안저 검사를 꼭 하셔서 그런 것도 미리미리 다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영님이 올해 58세입니다. 과체중으로 다른 질병은 없는 상태입니다. 20대에 렌즈를 오래 착용했더니 눈동자 옆으로 렌즈 자국이 있고 결혼하고 아기를 기르다 보니 렌즈 대신 안경을 지금까지 착용 중인데요. 살짝 노안도 온 것 같고 눈도 뻑뻑하고 그러던 차에 일을 하는데 안경이 불편해서 렌즈 삽입술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일반 렌즈를 착용하면 눈물이 말라서인지 갑자기 누군가 부르거나 시선을 돌리면 렌즈가 자꾸 빠지는데요. 참고로 시력은 마이너스 3.14이고요.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너스 3.14. 저게 근시도수라면은 마이너스 3.14라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아주 크지는 않은데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렌즈 삽입술, 그러니까 백내장이 별로 없다는 전제하에 렌즈 삽입술을 고려를 해볼 수 있지만은 어, 좀 있으면 사실 그 백내장이 이미 어느 정도 온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백내장이 생겼을 때 백내장 수술하면서 그 다초점 렌즈 삽입술 한다는 것을 고려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될 수 있겠고요. 이제 일반 그 눈이 자주 건조되는 경우에 해당되시거든요. 그래서 일반 렌즈라고 하면 결국 소프트 렌즈일 건데 음, 렌즈를 착용하신다면 건조증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 눈물을 자주 넣어준다든가 네. 혹은 눈물 분비 증가제, 그러니까 인공 눈물을 넘어선 건조증 자체를 좀 더 개선시켜주는 눈물 분비 증가제 같은 건조증 치료제 한약을 넣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한번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 또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조증에 대한 또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난 방송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달리사님이 20대도 백내장에 걸릴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증상이요. 백내장이랑 거의 흡사해서 안과에 가보려고 합니다. 백내장 증상과 비슷한 질환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20대에 백내장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지 아직 젊은데 벌써 백내장에 걸린다 생각하니 무섭기도 하고 너무 걱정이 됩니다. 20대 백내장 걸리면 금방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여러 고민을 담아서 보내주셨네요. 네. 20대 백내장에 걸리는 경우는 정말 드물긴 합니다. 너무 어리잖아요, 예, 20대는. 예. 그래서 거의 뭐 그 어릴 때부터 백내장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거는 매우 어렵다고 보셔도 되고 이제 백내장 증상이 흡사하다는 건 아마 결국은 좀 시야가 흐리고 잘 안 보이는 거를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제 20대에도 그렇게 느끼는 증상들은 백내장 말고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건조증만으로도 그게 가능하고요. 네. 건조증 이외에 눈꺼풀염이 자주 있다든가 혹은 내가 잘 모르던 이제 근시 난시가 조금 더 생겨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제 미디어나 모니터 사용량이 너무 많아서 눈 피로도가 너무 높아져서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20대 백내장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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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저도 1년에 한 명 볼까 말까 한데요. 네. 네. 그 일단 안과에서 한번 그 기본적인 검진만 받아보셔도 충분히 가려낼 수 있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말달리자님 계획하신 것처럼 또 가까운 안과에 한번 꼭 가셔서 검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리감염님이 오늘도 관심 있는 내용입니다. 네, 끝까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영도 님도 안녕하세요. 제주 눈사랑 안과의원 박대현 원장님과 송예은 아나운서님, 구상곤 PD님, 엄상원 PD님, 홍상호 PD님이라고 추적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하루카 나나님이 와 원장님 삽입술이랑 라식 라섹은 서로 비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렌즈 삽입술하고 사실 라식 라섹은 항상 비교 대상인 건 맞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 20, 30대 일반적으로 시력 교정술에 한해서 이야기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가 제일 좋냐고 이제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네. 결과는 비슷합니다. 일단은 결과는 시력 교정술로서 충분히 좋은 거고, 다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라식 라섹 하는 게 좀 더 와닿는 면이 있고 그게 안전하기도 하고요. 삽입술은 눈 안에 뭔가 이물질을 넣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라식 라섹을 먼저 하는 걸 고려하게 되고, 그게 안 되면 안내렌즈 삽입술을 고려하게 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좋아요님은 난시가 심하면은 드림 렌즈 맞추는 게 어렵나요? 네, 언제 드림 렌즈까지 나왔네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공성체하고 드림 렌즈하고 다른 거긴 하지만 네. 난시가 사실 심하면 드림 렌즈 하는 게 어렵기는 합니다. 예, 드림 렌즈는 근시 난시를 둘 다 교정해서 잘 보이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건 맞는데, 난시가 너무 많으면은 교정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라서요.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꼭 못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난시가 심해도 한번 시험 착용 시켜보고 네. 생각보다 또 시력 잘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네. 하기도 합니다. 예, 네. 못할 건 아닙니다. 네, 너만의 사랑해 님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깡깡이 님이 선생님 렌즈 삽입술 이후에 눈이 심각하게 건조합니다. 재수술이 필요할까요? 네, 아닙니다. 재수술 하는 거 아닙니다. 건조증 음, 때문에 절대 재수술 하지는 않고요. 이제 렌즈 삽입술을 했다는 거는 결국 눈에 칼을 댄 거고, 이제 그 눈에 건조증이 유발이 더 분명히 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건조증을 좀 더 확실하게 치료하는 방법들을 써보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게 인공 눈물만으로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치료, 건조증 치료도 안약도 있고요. 혹은 이제 IPL 치료라고 하는 것도 있고, 혹은 건조증 이외에 눈꺼풀염이 동반돼서 눈꺼풀염을 같이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고, 각각의 상황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정한다면은 저는 분명히 거의 90, 과장 섞어서 95% 이상 우와. 환자분들에서는 충분히 교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네. 건강 1순위님, 아까 아드님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두근두근 콩콩님은 후방인지 ICL인지 하는 렌즈 삽입술을 상담받으려고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부작용 같은 게 있을 텐데 이것도 다른 시력 교정술들이랑 부작용 같은 게 똑같거나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여기 오늘의 주제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이 결국 ICL은 후방 렌즈 삽입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40, 50대가 아닌 20, 30대 주로 하는 시력 교정술의 한 형태라고 보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라식 라섹하고 그 렌즈 삽입술은 부작용이 아예 달라요. 아, 네. 수술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렌즈 삽입술은 이제 부작용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 다른 라식 라섹에 비해서 백내장, 녹내장의 발생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높진 않지만, 그리고 이제 각막 세포라고 해서 까만 눈동자가 세포들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 네. 세포들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게 줄어드는 게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그 후방 렌즈 삽입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서 대응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은 봐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식 라섹에 비해서는 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수술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그 정도가 라식 라섹보다 더 안 좋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내렌즈 삽입술이 워낙 시력 교정 효과가 라식 라섹만큼 분명히 대등하고 우월하기 때문에 하신 분들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빼는 것조차 어려워요. 왜냐하면 빼면 이 시력을 다시 되돌아간다는 두려움이 있으실 정도로.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해는 하셔야겠지만 뭐 결과물은 분명히 훌륭한 좋은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라식 라섹과의 그 부작용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황금비님이 어두운 곳에서 폰을 보면은 녹내장이 생길 수 있다던데 혹시 백내장도 심해질 수 있나요? 예. 어두운 곳에서 폰을 보면은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하는 녹내장 중에서 좀 독특한 유형이 있는데 그게 생길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주로 40대, 50대 가서 생길 수도 있는데요. 뭐 어두운 곳에서 일단 폰 보시는 습관은 최대한 지양하시는 게 맞고 네. 녹내장 때문이 아니더라도 백내장이 심해진다고 하는 증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안 좋은 거는 사실 뭐가 안 좋아질진 모르지만 일반인들도 아시긴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은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 잘 안 보시죠?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또 이게 밤에 또 뭐가 알람이 울리면 되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죠? 또 이게 너무 요즘 우리의 시선을 잘 사로잡는 쇼츠들이 많아가지고 하지만 네 최대한 보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세리님이 선생님 라식 라섹하고 나중에 렌즈 삽입술을 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라식 라섹하고 렌즈 삽입술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요. 이제 목적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렌즈 삽입술이라고 하는 거는 추가적인 예를 들어서 시력 교정을 위한 20, 30대 하는 렌즈 삽입술을 두고 얘기한다면은 가능은 한데 네.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잘은 없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인 백내장 수술 및 렌즈 삽입술은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20, 30대 라식 라섹 했어요. 5, 60대 돼서 백내장이 왔어요. 백내장 하면서 다초점 렌즈 삽입술 가능한가요? 네. 네, 됩니다. 가능하군요. 실제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예. 자, 파란띠님께서는 현재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서 동공 크기가 완전히 어두울 때 양쪽 다 7.5입니다. 안과에서는 투데이 라섹과 렌즈 삽입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투데이 라섹이 하고 싶은데 저만큼 시력이 나쁜 사람이 투데이 라섹을 하는 경우는 잘 못 봐서요. 잔여 각막이 얼마나 남을지도 모르겠고 투데이 라섹을 하고 싶긴 한데 추후 부작용이 나 이런 안정성을 생각하면 렌즈 삽입술을 하는 게 낫겠죠? 라는 고민 남겨주셨네요. 많이 당연히 고민할 수 있는 이제 주제거리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안과에서 이제 수술자가 걱정될 거면은 아마 라식 라섹 얘기들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할 수 있고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렌즈 삽입술하면은 백내장, 녹내장 발생 가능성, 각막, 세포 줄어들 가능성 그런 것도 또 다른 성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부작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면은 또 거꾸로 라식 라섹이 더 좋다고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의사가 이제 이걸 하라고 할 일이 아니고 네. 본인이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그래도 나한테 좀 더 잘 맞겠다 내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게 맞겠고요. 만약에 잔여 각막이 뭐 너무 얇다고 하면은 아마 보통은 주치의가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예. 이게 라섹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투데이 라섹은 전 아, 처음 들어봐서. 투데이는 결국 이틀 안에 이제 라섹이 잘 되어서 뭐 시력이 잘 보이고 그런 그냥 어떤 좀 포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네. 자, 이어서 맑은 하늘님께서 백내장 수술은 이 각막의 두께와 관계없이 가능한가요? 백내장 수술은 다행히 각막을 깎거나 변형시키는 수술이 아니어서요. 네. 각막 두께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굿닥터님은 솔직히 시력이 좋아지는 거면 어떤 시력 교정술을 해도 상관이 없을 듯한데 유독 렌즈 삽입술을 권해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각막이 얇다 그랬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렌즈 삽입술이 라식 라섹과 차이가 큰지 궁금합니다. 네. 각막이 얇다고 그랬던 게 아마 그래도 조금 힌트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각막 두께가 얇으면은 시력 교정술 라식 라섹을 할 때 깎았을 때
각막이 얇아져서 생기는 합병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려는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게 이제 느껴지면은 렌즈 삽입술을 좀 더 그런 경우에는 주치의가 조금 더 권고할 수는 있습니다. 예,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렌즈 삽입술과 라식 라섹은 완전히 수술 방법이 다르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또 예, 네.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듣고 내가 좀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에 그 치중을 두는 거라고 보셔야겠어요. 네, 그럼 각각의 이제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를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또 충분히 논의해보시고 또 결정을 하셔야겠네요. 자, 꼬미아모님께서는 오늘 방송 보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너만의 사랑해님은 평소에 서클렌즈를 자주 착용하는데요. 이 렌즈 삽입술을 받을 때 서클렌즈 삽입으로도 가능한지랑 렌즈 삽입술 이후에 서클렌즈 착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 네. 일단은 렌즈 삽입술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가는 렌즈가 그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네. 흔히 착용하는 뭐 소프트 렌즈나 서클 렌즈는 전혀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아하. 거거든요. 그래서 서클 렌즈 삽입은 불가능하다. 그게 음. 첫 번째고 렌즈 삽입술 이후에 서클 렌즈 착용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음. 뭐 렌즈 삽입술을 받으셨으면 통상적으로 근시 난시 거의 다 교정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이제 도수 교정을 위한 렌즈 착용은 거의 필요하지는 않을 텐데 음.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렌즈 삽입술을 했는데도 음. 눈이 나빠진 경우가 있어요. 근시 난시가 또 변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초고도 근시인 경우들은 성인 때도 눈이 나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수술 잘 되었어도 몇 년 지나면은 근시가 다시 더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때는 뭐 서클 렌즈든 소프트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합니다. 착용. 가능하군요. 예. 오. 네, 우리 창희 성실 예절님 들어오셨고요. 우리 오영도님께서도 아까 산에 그 사진이 많이 감명 깊으셨나 봐요. 건강할 때 백록담 겨울 산행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하시면서 겨울선을 또 좋아하시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어서 꼬미안무님께서는 저는 녹내장 말기인데요. 백내장 노안도 심해서 병원에 갔었는데 이 녹내장이 심해서 백내장 수술이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력까지 많이 떨어져서 안경을 새로 맞추려고 하는데 어떤 기능의 안경을 맞추면 좋을까요? 네. 이런 경우는 좀 어렵고 안타까운 경우에 사실 속하는데요. 이제 백내장이 많이 있어서 녹내장이 심하더라도 백내장이 많이 있으면 수술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백내장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해도 녹내장 때문에 이미 시야가 많이 좁거나 흐른 게 있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백내장 수술을 아직 권유받지 않으신 것 같고요. 근데 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시력이 떨어진 게 결국 녹내장의 역할이 크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원시, 난시, 뭐 근시를 잘 교정을 해도 썩 만족스럽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안경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안경을 맞추셔도 되는데 기대치를 어쩔 수 없이 낮게 잡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안경에 뭐 뭔가 특별한 기능을 새로 심을 거는 없는데 그래도 뭐 굳이 한다면은 블루라이트 차단이라든가 자외선 네. 코팅 차단 기능 정도는 있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든 분들의 질문을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뒤에 또 방송이 있어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미술학도님의 질문을 나눠보겠습니다. 안과 IPL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마이봄샘이 막혀 있어서 뚫어줄 필요가 있을 때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안과에서 봤을 때 마이봄샘에 딱히 문제가 없다면 IPL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걸까요? 마이봄샘은 정상인데 만성 안건염이 있을 경우에도 IPL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마이봄샘이 정상이라면 IPL 치료를 받는 경우는 사실 제한적이긴 해요. 근데 만성 안검염이 있는데 마이봄샘이 정상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성 안검염 있으면 거의 마이봄샘이 거의 비정상이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이제 마이봄샘은 정상인데 뭐 좀 특별한 병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이제 데모덱스라고 하는 기생충 뭐 감염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IPL 치료하는 게 도움되는데 그건 너무 이게 예외적이어서 네. 일단은 뭐 만성 안검염이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IPS 치료 받을 경우가 많고요. 마이봄샘이 비정상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자, 미술학도님의 답변까지 답을 드렸습니다. 황금빛님이 훈남이십니다.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 괜찮은가요를 주제로 대해서 이 백내장과 다초점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가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술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오늘 준비하신 자료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또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눈사랑안과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